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서림 중학교 한문교과서 수업을 진행하는 희남쌤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단원 제22과 5자, 7자 리듬 2차 시학습입니다. 자, 그래서 본 차시에서는 우리의 풍속인 24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첫 번째,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두 번째,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형성한다입니다. 자, 24절기를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24절기는 24개의 절기를 말하는데 우리가 1년이 12달이죠.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12달이니까 달별로 2개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달 곱하기 2개의 절기 하면 바로 뭐가 되죠? 24절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면, 자, 계절로 나누면 4계절별로 계절별로는 6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 4, 24죠. 그래서 24절기입니다. 자, 그럼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봄부터 시작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달인데 1년에 12달인데 2개씩 있으니까 한 달에 2개씩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봄입니다. 봄에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봄에 시작하는 절기인데 절기의 처음 시작은 바로 뭐다? 입춘이다. 그래서 설립자에다 봄춘자입니다. 그래서 봄이 섰다는 뜻이죠. 이게 설립자입니다. 그럼 봄이 섰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봄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봄의 시작을 뭐라고 한다? 입춘이라고 한다. 그럼 뒤에 여름의 시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름은 하라고 하죠. 여름하, 그냥 입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겠죠. 다음 화면에서 보도록 하고, 자, 근데 이 입춘은 2월 4일경입니다. 이 절기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농민들에게 농사 짓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했다? 기본적으로 양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력으로는 1, 2, 3이죠. 음력으로 따지면 1, 2, 3이 봄이고 3, 4, 5가 여름입니다. 그런데 양력으로 따지니까 대체로 한 달 정도까지는 뒤로 미뤄지니까 2, 3, 4가 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이 양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절기는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봄절기 계속 봅니다. 입춘, 봄이 섰다 해서 봄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 15일 정도 대략 지나서 있는 것이 바로 우수입니다. 우수는 비우자에다 물수자입니다. 자, 그럼 비우와 물수가 왜 맞물려 있냐? 자, 봄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오게 되면 겨우내 쌓여있던 산이나 이런 데 쌓여있던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녹아서 비처럼 내리죠. 그리고 강가에 있던 얼음이 얼어서 풀려서 물이 됩니다. 그래서 눈이나 얼음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라 그래서 비우자 물수를 써서 우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칩입니다. 경자는 놀랄 경자고 칩자는 여기 숨을 칩자입니다. 자, 숨을 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숨어있는 경우를 이 칩자를 써서 뭐 한다고 그러죠? 우리 일상에서 칩거하고 있다, 어디 나가지 않고 숨어있다 할 때, 집안에만 숨어있다 할 때 칩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숨을 칩자인데 이 칩자는 대체로 동물이 겨울잠을 자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경자죠. 자, 칩거하고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고 있다. 경자가 놀랄 경자입니다. 그래서 겨울잠에서 놀라서 깨다 그래서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경칩이라고 한다. 보통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라고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가 바로 춘분입니다. 춘분, 봄춘자에다 분자는 나눌 분자죠. 나눌 분자는 봄을 나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뭘 뜻하나? 봄을 딱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봄을 세 단을 나누면 절길이 위에 세 개, 밑에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딱 뭡니까? 이 봄의 뭐가 되겠습니까? 춘보는 봄의 뭐가 된다? 봄의 중심이 된다. 봄의 한가운데가 되는 거죠. 한가운데 시작점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춘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춘분은 대충 3월 20일이나 22일경에 존재하고 낮과 밤의 길이가 딱 같은 시기입니다. 춘분과 추분이 그렇죠. 자, 이 춘분이 지나면 가장 좋은 날씨 청명이 옵니다. 청명. 자, 청명은 뭐냐? 청자가 맑을 청, 깨끗할 청. 명자는 밝을 명, 맑을 명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맑을 청, 맑을 명으로 해서 날씨가 맑습니다. 날씨가 매우 맑은 시기를 뭐라고 한다? 청명이라고 한다. 깨끗한 기후, 맑은 기후. 대체로 기존의 식목일과 겹칩니다. 자, 다음은 곡우입니다. 곡우. 곡자는 곡식국자고 비우자입니다. 곡식은 농작물 할 때 곡입니다. 곡식에 비 내린다는 뜻이죠. 자, 곡식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비가 내리는 시기, 농작물에 혜택을 주는 비가 내리는 시기를 바로 뭐고 한다? 곡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름의 절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의 절기니까 여름을 일단 시작해야겠죠.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다? 입자를 쓴다 그랬죠. 설입자 써서 이 여름이 섰다. 그래서 여름의 시작 입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이 소만입니다. 이 만자를 기억하면 되는 만자는 채울 만자입니다. 점점 차 들어간 찰 만자입니다. 그러면 조금 찼죠. 조금 찼다는 것은 어디? 아직 곡식의 열매가 차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곡식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채워지기 시작해서 이제 뭐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맹이가 딱 채워지겠죠. 그래서 곡식의 알맹이가 채워지는 시기 소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망종입니다. 망종인데요. 이때 망자는 무슨 망자냐면 까끄라기 망자입니다. 까끄라기 망자인데 까끄라기는 주로 보리를 뜻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보리 보면 보리 여러분들 잘 못 봤을 텐데 끝부분에 이렇게 아주 뾰족뾰족한 바늘침 같은 것이 있고 검정게 이렇게 달려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칠하기도 하고 장난도 했는데요. 어쨌든 까끄라기 망은 보리를 뜻한다고 보시면 이 망은 보리입니다. 그리고 이 종자는 무슨 종자냐면 이 종자는 심을 종자입니다. 심을 종자. 그러면 망종은 뭐냐? 까끄라기라고 하는 그 보리를 뭐하고? 보리를 수확하고 종은 심는 거죠. 뭐를 심습니까?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심는 것은 바로 뭐를 심는다? 벼를 심는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벼를 심는 시기. 대충 6월 상순이 벼 심는 시기지 않습니까? 벼를 심는 시기인가 동시에 보리를 밭에서 수확해낸 다음에 벼를 심습니다. 그래서 망종이라고 하면 보리를 수확하고 벼를 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하지입니다. 하지. 자, 하지에서 지자는 무슨 지자입니까? 지극할 지자죠. 그럼 여름이 지극하다는 거죠. 여름의 극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름이 아주 지극하다. 여름이 극을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름의 중심이겠죠. 여름의 중심. 한여름이라는 뜻입니다. 여름의 극치라는 뜻입니다. 여름의 극치. 그래서 뭐를 중심으로? 바로 이 하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름이 이제 절반으로 딱 나누겠죠. 여름의 딱 중심점,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은 하지, 여름이 나누는 시기는 하지로 한다. 봄은 봄은 어떻게 했습니까? 봄은 춘분이라고 했죠. 봄일 경우는 봄과 가을에는 분자를 썼고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에는 지자를 쓰게 됩니다. 뒤에 가서 동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인 경우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습니다. 다시 말하면 낮이 가장 길다는 것은 뭐가? 양기가 가장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양의 기운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서입니다. 소는 작을 소자에다 서는 더위 서자죠. 그러면 작은 더위란 뜻인데 이것은 더위가 작다는 게 아니라 더위가 이제 조금씩 오는데 아주 그 다음에 오는 큰 더위보다 작다. 그래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이제 시작되어 간다라는 뜻이죠. 여름의 지극함이 이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더위인 소서가 옵니다.
그 다음에 대서인데요. 대서는 큰 더위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장 무더운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소서, 대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가을로 가보겠습니다. 가을로 가면 역시 가을의 시작은 뭡니까? 추자가 가을 추자죠. 그래서 설립서를 써서 입추라고 하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서입니다. 처서. 처자는 머무를 처자입니다. 고쳐, 머무를 처자죠.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서자, 더위 서자죠. 머물러 있는 더위입니다. 머물러 있는 더위. 자, 입추면 가을이 됐으니까 가을이 되면 뭡니까? 약간의 뭡니까? 찬기운이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찬기운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동안 여름에 하지, 소서, 대서를 거치면서 무더위가 쌓였던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더위는 남아있죠. 싹 가고 찬기운이 오는 게 아니라 찬기운이 들어서면서 그동안에 남아있던 더운 기운들이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니.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더위를 뭐라고 한다? 처서라고 한다. 그래서 처서는 입추 다음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백로입니다. 백로. 백로는 이게 흰 백자이지만 맑을 백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백로는 맑은 이슬이라는 뜻이죠. 맑은 이슬. 자, 그래서 양력으로 9월 8일쯤 되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처음 맺히는 것을 맑은 이슬이라 해서 맑은 이슬이 맺힌 시기를 뭐라고 한다? 백로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추분입니다. 추분. 자, 분자, 나눌 분자를 썼네요. 여름의 중심을, 봄의 중심을 뭐라고 했습니까? 춘분이라고 했죠. 여름의 중심은 하지라고 했습니다. 가을의 중심은 봄 춘자와 똑같이 봄과 같이 나눌 분자를 써서 추분이라고 합니다. 역시 가을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한 가을인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시기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추분이 되겠습니다. 추분. 자, 이 추분은 잘 보면 양력으로 9월 23일이죠. 그러면 대충 음력으로 따지면 아마 8월 중순쯤 될 겁니다. 8월 15일을 전후로 한 시기로 있겠죠. 그럼 8월 15일이 음력 8월 15일이 바로 뭡니까? 추석이죠. 추석. 그래서 요 추분을 전후로 해서 추석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추분 다음에 존재하는 것이 한로입니다. 한로. 자, 한로는 한자가 찰 한자죠. 로자는 이슬 로자입니다. 똑같이 이슬로입니다. 여기서는 백로, 맑은 이슬이 맺히는데 여기는 찬 이슬입니다. 찬 이슬이죠. 살기가 서리겠죠. 찬 이슬이 맺히는 시기를 바로 뭐한다? 한로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끄트머리를 가면 뭡니까? 상강입니다. 상자는 서리상자입니다. 강은 내릴강자에 서리상 내릴강, 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바로 뭐라고 한다? 상강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을은 입추부터 상강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은 역시 겨울 동자를 쓰죠. 이 겨울 동자입니다. 그러면 겨울의 시작 입동이다. 입동, 설립자. 그래서 겨울의 시작이다. 자, 그 다음 절기는 겨울이 들어선 다음에 오는 것은 소설입니다. 소설 똑같죠? 소설입니다. 조금 눈이 내림이라고 하는데 조금 눈이 내립니다. 조금 눈이 내린다는 건 눈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눈이 내리는 시기,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 처음 눈이 내리는 시기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대설입니다. 대설은 뭡니까? 크게 눈이 내리는 시기죠. 아주 많은 눈이 내리는 시기. 그래서 양력으로 12월 초순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할 것이 동지죠. 지는 지극할 지자를 썼습니까? 바로 뭡니까? 겨울의 극치다 이런 얘기죠. 겨울의 극치, 여름의 극치를 하지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겨울의 중심, 가장 가운데 중심을 다시 말하는 겁니다. 가장 중심을 겨울의 딱 중앙에 있는 시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겨울을 동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12월 21일, 22일, 23일경에 존재합니다. 이때는 뭡니까? 하지와 반대로 낮이 짧고 밤이 가장 길겠죠.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이 소환입니다. 소환은 작은 추위죠. 작은 추위니까 이미 겨울이 들어섰는데 추위가 작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본격적인
조금씩 추위가 차 나가는 거죠. 더더욱. 그래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를 뭐라고 한다? 소환이라고 한다. 그럼 뭡니까? 대하는 한 해 중에서 가장 큰 추위, 가장 추운 시기죠. 자, 이거를 여름하고 좀 비교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소설을 뭐라고 했습니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라고 했죠. 여름에. 대에서는 가장 무더운 시기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겨울에 갖다 비치면 소하는 뭡니까?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고 대하는 가장 추운 시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절기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낮이 짧고 밤이 깁니다. 낮이 짧고 밤이 가장 길답니다. 일단 낮이 짧고 밤이 길으니까 기본적으로 뭐겠습니까? 겨울이겠죠. 겨울. 여름은 낮이 길으니까요. 뒤에 있네요. 한겨울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양기가 싹 튼다 그랬습니다. 양기가 싹 튼다. 그러면 양기가 싹 트기 시작하는 것은 음의 기운이 가장 극치를 이룰 때죠. 그러면 겨울의 극치는 뭐랍니까? 바로 동지죠. 겨울의 지극함이네요. 겨울의 지극함, 겨울의 중심. 음기가 가장 많을 때죠. 그리고 이 음이 가장 극성에 오르면 이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양기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양기가 가장 적지만 양기가 싹 트는 시기죠. 양기가 비로소 뭡니까? 양기가 싹 트는 시기 되겠습니다. 왜? 음기가 가장 극치를 다루면 음이 극치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양기가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동지를 양이 처음 싹 트기 시작한다고 작은 명절, 작은 설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금 동지에 그래서 팥죽도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대설과 소환 사이에 있다. 대설과 소환 사이에 있습니다. 자, 대설과 소환 사이에 있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뭡니까? 여기 대설이죠. 대설이고 소환 사이에 동지가 존재하네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대설과 소환 사이에 존재하는 건 뭐다? 동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단원, 자 22단원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시에서 5원시는 두자와 세자로, 7원시는 네자와 세자로 끊어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끊어 있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한번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일단은 두자를 하나의 뭐로? 리듬으로 가지고 가죠. 그런데 5원시 경우는 1원, 2원, 3원, 4원이죠. 그리고 나면 여기는 5원이 여기까지만 글자 있고 없죠. 여기는 바로 뭡니까? 휴지부라 그래서 약간 쉬는 공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쉼표, 이렇게 쉼표나 마침표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자씩 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는 두 자를 가져가고 세 자를 가져가야 두 자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5원시는 두 자 끊고 뒤에 세 자 끊는다. 그렇지만 뒤에 쉼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원시도 같은 원리죠. 두 번째 과제입니다. 24절기 특징을 한자어 풀이를 통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그 절기의 명칭을 풀이하면 그대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리하면 동지하면 겨울동 지극할지, 겨울이 지극하다. 그래서 한겨울, 겨울의 극치입니다. 음기가 가장 왕성한 때. 그래서 비로소 극치에 이르면 반대편이 양기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22과 5자, 7자 리듬 2차시 24절기 학습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